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연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오비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뚫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배틀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 그렸던 우리장,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엿새 만에 반등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위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어제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 개최 속에 10%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내일 열릴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도가스 전력과 또 낮은 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3자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국 철강이 상한가를 썼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경남스틸, 삼연철강 등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등 관련주들이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는데요. 의약품과 은행 업종이 4%대, 3%대 상승했고요. 반면 보험과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등 일부 업종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넘게 급등했고요. 840선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통신장비 업종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오늘은 보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C큐브, 드림 시큐리티 등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디베스 박호정 그리고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디베스 전문가님. 다행히 오늘장은 반등에 성공했어요. 좀 한숨 돌리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매매하기가 정말 까탈스럽고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맞수혈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시장을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렸을 때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매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서 북미 정상회담 대형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또 이번 주 정도에서는 이제 큰 이슈가 이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돼서 이제 남북 경협주 다시 한번 이제 오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틀 동안에 지금 무역 전쟁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뭐 어쨌든 그 IT 업종 자체가 무역 전쟁에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의 방향성 여기에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하반기 정도에서 유망 업종 있죠.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이제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하반기 정도에서 달릴 수 있는 재료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나빠서 이제 떨어진 종목은 없습니다. 거의 있자요. 최근에 이틀 동안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자금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무려 이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해서 유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틀 동안에 공매도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최대한 눌러주고 저가에서 오늘 손절선 이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가담을 해가지고 지금 반격이 나오고 있죠. 820포인트 정도에서 2월 달 여러 차례에서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강한 반격 있죠. 내일 정도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이제 오늘 반전 캔들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그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반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 방향성 오늘 제가 나름대로 해서 또다시 한번 이제 종목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베스 전문가님은 지금 장이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뭐 여러 글로벌 악재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반격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하반기 유망 업종 위주로 살펴보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강태공 전문가님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요. 오늘 저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하는지 이런 분석을 하기 앞서가지고 시청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영화 뭐 나는 전설이다 이런 거 보셨으면 나왔던 명언 중에 하나예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송을 누가 듣고 있든지 누가 보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분명하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힘들었다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 이제는 상승장이다. 절대로 개인들은 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투자자별 흐름을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월요일장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이제 4% 정도의 급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장이 이제 4% 가까이 급락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종가의 3%까지 3%까지 급락을 보여줬는데 참 재밌는 게 시장의 하락폭은 컸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와봐야 최대 600억 정도. 그리고 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와줌으로써 갑작스런 기관들이 매도세가 투척이 됐는데 기관이 장중에 1,200억 정도까지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기관의 로스컷을 유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장에 기관들이 로스컷, 즉 손절이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장에 시장의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월요일, 화요일 시장의 급락에 이어가지고 오늘장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장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600억 정도 중에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자금, 이런 자금을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뭡니까?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현재 시장을 지켜내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고요. 결국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반드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털린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미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돈을 버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 볼 종목 많다. 지금 시장에서도 급등할 종목 많다. 이제는 대세 상승장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이제는 상승장을 준비하시라, 대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맞수혈전 매매 규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 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입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57.35% 오른 118.79%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은 40.99% 오른 60.58%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41.38%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43.4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75.30% 수익률 나타냅니다. 1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101.95%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수혈전 종목별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위의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현대엘리베이가 25.26% 수익률 기록합니다. 4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애경산업이 26.60%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3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믹이 28.57% 수익률 기록합니다. 2위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이 48.15% 수익률 나타내고요. 1위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트윈글로벌이 70.25%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6종목 중 8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계룡건설이 6.5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 종목들은 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24.73%, 용평리조트는 1%대, 유비쿼스는 2%대 수익권에 있고요. LIG 넥스원이 마이너스 10%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편입한 아세아시멘트는 3.89%, 하이스틸은 9.14%, 두 종목 모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5종목 중 6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트윈글로벌이 70.25% 가장 큰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하이셈은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이 26.60%, EMW는 10%대 수익권에 있고요. SN텍은 마이너스 7%대, 아이리버는 9%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두 종목 중 후성은 2.63% 수익을, BGF 리테일은 마이너스 3.21%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장 양팀 모두 크게 수익률을 끌어올렸는데요. OB팀이 57.35% 수익률로 YB팀 모두 한 17% 정도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 오늘장 또 오랜만에 OB팀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크게 올랐어요. 어떠신가요? 좀 그 수익을 보시면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수익인데 나름대로 해서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거는 있었어요. 근데 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뭐 그거는 좀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해서 이 마스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님들 상당히 많이 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제가 어깨가 무겁겠죠. 종목을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항상 저는 이제 명분을 찾고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님들 제가 뭐 수익이 나름대로 해서 좋은 종목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쁜 종목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조금 이제 낮췄다라면은 이제 달성을 했었던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종목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크게 또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은 어쨌든 남은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장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마수혈전과 함께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OB팀 승리했으니까요. 또 오랜만에 아이템을 건네드려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장 어떤 아이템 가져가셨어요? 손절이 제가 이제 2개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뭐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출연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종목 플러스 하나 종목을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원 하나 더 편입하기 아이템을 쓰셨는데요. 자, 오늘 총 3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맞수혈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양 팀의 종목들 AS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팀의 바이오톡스텍 먼저 확인할게요. 이 종목 어제 손절가를 이탈을 하고 매도를 했죠. 그런데 오늘 또 반등을 하면서 3%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이거 골디락스 전문가님이 또 AS를 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하시기를 1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면 15,000원대 부근에서부터 차익 실현 가능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적으로 해서 이 종목은 이제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제약바이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6월달 이제 초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원래 제약바이주가 과연 하반기 정도에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까? 저는 반반입니다. 네, 제약바이주는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기술적인 반등. 여기에 따라서 옛날처럼 이렇게 주도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기에서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바이오톡스텍이 여태까지 올라갔던 1월 달에 올라갔던 주된 이유는 셀트리온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합병법. 이 합병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이런 이제 합병법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실적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리트를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2만 원대 있죠. 그 이상을 한번 이제 넘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이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진격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일단은 축소를 하십시오. 네,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주봉상에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종고점까지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15,000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칙상 이제 손절이 나갔으니까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새롭게 제시한 종목들 있죠. 일단 저는 손절가가 나가면은 새로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제시하면은 그 종목군들이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메어 가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좁붙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매도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이틀 동안 크게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15,000원 정도 있죠. 15,000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해드렸던 2만 원대 있죠.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이제는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이오톡스텍 우선은 단기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우선 비중을 축소하시고 올라가려면 15,000원대를 안착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대를 안착하면 2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유진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마이너스 7%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은 그래도 아직 좀 손실권이라서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이탈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정말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딱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던 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다소 조금 높인 게 이 목표가가 몇 개만 조금 올라갔으면은 체결이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가격권이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있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일봉상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자리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어떻습니까? 제한폭까지 올라갔던 그런 저력을 보였었죠. 월봉상에서 최대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1,800원.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었으면은 25%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계룡건설이 이번 말소열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그런 종목으로 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건설주하고 시멘트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네, 남북 간에 이런 경제적으로 해서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고점권에서 물량한 소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보였다가 지금 완전하게 털고 나갔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상태죠. 이 종목은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저평가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경합주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저평가. 싸고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다가 이번 남북기업주로 엮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유진기업은 10,000원 정도 이상은 가야 돼요. 15,0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물량이 없으신 분은 저점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주, 시멘트주는 언제든 남북 경제가 협력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틀 만에 11.31%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기관의 강한 매수세도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이렇게 이틀 만에 벌써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목표가 달성도 뭐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하반기 유망업종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은 반드시 하반기 정도에서 시장 영향과 무관한 종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 기법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상장이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해서 신고가 파동입니다. 전년적으로 해서 11만 7천원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국내 드라마 콘텐츠에서 1위 기획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넷플릭스하고 상당히 이제 어떤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대작이 지금 어떻습니까? 7월 달 정도에서 지금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종목 자체가 11만 원대에서 그치지 않고 13만 원대 있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목표가 12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강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서 한번 이제 목표가 있죠. 7월 달 정도가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해서 방영이 시작되면 그 전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대를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이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종목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YB팀의 종목도 에이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트윈글로벌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맞수혈전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25%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 오늘 또 이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 종목이 지금 전문가님을 그나마 그래도 살려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강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저를 살려준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수익률 자체가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실제로 뭐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마스열전을 통해서 출연했던 그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50%가 넘는 수익률 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없고 지금 제가 이미 뭐 종목들 대다수가 이미 뭐 100% 이상의 수익이 넘는 종목도 거의 한 2종목, 3종목 정도가 있었는데 이미 지우개로 지워지면서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트윈글로벌 역시도 뭐 유일하게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시장에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추천됐던 종목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종목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트윈글로벌 역시나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고 역시나 그 목표가 한제가 2,5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제 후회가 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좀 너무 낮게 제시해드린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조금 보는 관점에서는 2,5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을 열리는 자리가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2,500원 목표가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2,500 뚫는다고 하면은 3,000원부터 4,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정말 수익 줄 때 챙겨 드릴 때 꾹꾹꾹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윈글로벌 2,500원대 뚫어주면 그 이상도 가능한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브레인 콘텐츠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대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천연 바이오 화장품 국내 1위 기업인 스와니코코를 인수했다는 그런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정말 이러한 공시가 이제 앞으로 호재가 돼서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주가를? 네,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 일단 뭐 공시에 대한 호재도 있겠지만 정확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갈 만한 이제 이슈만 그리고 자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브레인 콘텐츠 역시도 분명하게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현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분명히 제가 이제 1,100원 정도 구간대 추천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1,400원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줬지만서도 한 30%까지만 올라가줬지만서도 현재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현재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와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1,300원, 1,400원대 매물을 강력하게 소화해내는 순간 이 브레인 콘텐츠 제가 제시해드렸던 2,000원까지는 그냥 강력하게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아직 뭐 5% 수익률, 분명히 말씀드린 5%가 50%, 50%가 500% 그런 수익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 뭐 공시도 공시지만 차트를 봤을 때 매물 소화 중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에 유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주 AS 꼼꼼히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편입 관심주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 총 3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입 관심주 오비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섹터이면서도 실적과 성장성을 이제 겸비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전기차. 앞서 이제 시장을 설명을 했을 때 전기차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P&E 솔루션을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가 맨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삼화전기가 오늘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기차 하반기 유망업종 팀이 없다. 신흥 SEC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흥 SEC.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그 제조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그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그런 장치를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이제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이제 저장 자체 기술이 있죠. ESS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신흥 SEC라는 회사 자체가 IT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회사였었는데 전문적인 디스플레이를 취급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지만은 2005년도인가요? 2007년도부터 해서 전기차 사업으로 뛰어들고 나서 지금 횟수로 10년째 전기차 이런 쪽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삼성 SDI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70%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단점으로 해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핵심 장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나름대로에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이제 앞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흥 SLC 같은 실적, 앞으로에 대한 실적,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체가 본격적으로 해서 매출이 기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레벨업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차트는 제가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삼화전기 보셨죠? 자, 지금 뜨고 있는 패턴이 뭐죠? 진격 차트에서 신고가 매매 패턴입니다. 자, 신고가 매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통해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있죠. 노란선하고 검정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닿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조금 이격도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전고점 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고점을 돌파가 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따라서 더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차피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갈 곳이 이렇습니다. 메이저들이 수급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 쪽으로 해서 쏠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또는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지금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고 나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보시다. 그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팀 DBS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신흥 SEC였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관련 업체인데요. 앞서 전기차 관련주도 흐름이 좋다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또 나오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가격은 어떻게 목표가 잡아두셨나요? 가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님들. 네,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시초가 이하. 그러면 시초가 이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정도에서 시초가부터 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신용잔고라든가 개인들이 크게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나름대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41,900원이죠. 목표가를 작게 가겠습니다. 49,000원. 49,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설정하시고 손절가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심플하게 짧게 37,400원 정도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근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기준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을 짧게만 잡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37,4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YB팀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맞수일절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만큼 장기적으로 갈수록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장기적으로 갈수록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번 그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100%, 200% 위로서 노리는 그런 수익률 종목만 일단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은 좀 과거에도 유명했고 최근에도 이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이죠. 과거에 이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울리기도 했고 아니면 또 정말 많은 투자자를 웃게도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홈쇼핑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오버나잇이라는 제품이 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 거의 과대 낙폭 정확히 과거에 엄청난 악재 때문에 하한가를 15방 정도를 때려막습니다. 그러면서 과대 낙폭 이후에 지금 5년 정도 행보를 해줬는데 이 행보를 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파동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낙폭 이후에 이 정도 행보라고 하면은 반드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주봉상이라든지 이런 월봉상이라든지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를 끝낸 상태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내추럴 엔도텍을 꼭 한번 들고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분명히 방금 말했다시피 과거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죠. 여기 그냥 점으로 보이는 게 주가가 거래 정지가 아니라 그냥 점합니다. 점화. 그래서 계속 하한가라서 때려봤던 이 종목이
과대 낙폭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이번 최근 2017년도 말쯤에 한번 터졌다가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이번에 상승으로 돌파해주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과거의 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보면 주봉상 현재 한번 하락 이후에 주봉상으로 위로 한번 쳐주고 다시 한번 주봉상 단기적인 고점 대비를 한번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주봉의 하락 추세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낸 자리에서 이동 평균선에 터치해주고 꼬리까지 닿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급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이 이제 개장되고 이제 시가 이하에서 진입을 하고 목표가를 얘기했다시피 저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던 이제 고점 대비 대략 한 42,000원 정도. 일단 뭐 과거에 있던 6만 원까지 가기 전에 일단 그 전에 고점 대비 한 42,000원 정도까지만 먼저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2만 원 정도로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 최근 미국 홈쇼핑에 진출한 오버나잇이 완판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내추럴 엔도텍 소개를 했습니다. 차트를 분석했을 때 과대 낙폭 이후 긴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주봉상 하락 추세 후에 돌파를 하고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가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두셨나요? 목표가는 42,000원으로 4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아이템 하나 더 썼죠. 오비팀이 아이템을 가져갔죠. 하나 더 편입하기 종목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그 하반기 유망업종, 남북경업주,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소개를 해드렸죠. 5G, 유비커스, 그리고 나서 IT 쪽을 봐야 됩니다. IT 쪽. IT 쪽이 무역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피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적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언제 소개를 해드릴까? 그래서 이 타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K스택이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스택. K스택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반도체 하면은 종목군들이 되게 많죠. 장비가 있고 여기에 따라 소재 쪽이 있는데 지금은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하반기로 이제 가면은 상대적으로 해서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비하고 소재, 해외 업체들이 있죠. 반도체 해외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CMP. 예, 이런 이제 CMP 장비입니다. CMP 장비. 그렇기 때문에 이 CMP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CMP,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해서 CMP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거의 해외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K스틱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밖에 안 되는 회사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해서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회사가 디램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낸드 시램이죠. 낸드. 예. 낸드 쪽으로 해서 이제 관련돼서 소재라든가 장비 이런 쪽에서 이제 특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투자 얘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다만 이 회사는 삼성보다는 LG 쪽이 조금 이제 가깝습니다. LG 쪽이 좀 가깝기 때문에 LG 쪽하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다량의 회사를 통해 가지고 고객사를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반도체 투자를 많이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삼성보다 있죠. 거의 버금갈수 그 이상의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K스테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C로 이제 그 회사 자체가 이제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KC를 보태서 모회사를 통해서 공개 매수, 바로 공개 매수가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개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25,000원입니다. 25,000원. 내년도 다음 달 초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어때요? 25,000원. 가격이죠. 지금 23,45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메리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지금 장세에 있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 분들, 이 종목이 과연 맞설전에서 맞는 종목인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K시텍입니다. 이 반도체 해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이 CMP 장비인데 CMP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는 업체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몇몇 종목이 더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 다량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두셨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초가 이하 매수가는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수급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수급도 지금 기간 쪽에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량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에 매도가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 자, IT 쪽은 사요. 확실하게. IT 쪽은 사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종목 자체가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몇 개를 대여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중에서 하나고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린다면 지금 정고점 있는 자리가 29,500, 35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잡지 않고 저는 29,000원 정도를 한번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손절가를 설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21,000원 있죠. 딱 이 정도 선입니다. 21,000원이면은 네, 하단선 있는 자리가 21,000원. 요렇게만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시텍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길이 가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 배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비팀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관이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종목 질문하실 건가요? 솔직히 이거 딱히 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할 만한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그 제시했던 종목이 뭐였었죠? 오늘 이제 강태훈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이 내추럴 엔도텍이죠. 내추럴 엔더텍이죠. 내추럴 엔더텍이 과거에 한번 이제 한번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3년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적자를 보였던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강태용 전문가 이제 스타일상 실적을 조금 이제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언이 없었던 것만큼 아무래도 이제 이델리 TV 시청자님들께서 이 시간대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위험성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략한 그런 코멘트가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대한 걸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주가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좋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과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 누가 더 위험한 종목인가에 뒀을 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2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종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인터플렉스가 바닥권에 대비해서 아이폰에 대한 수혜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7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차트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7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고 아이폰이 부진해주고 실적이 오히려 나빠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한순간에 가버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실적주에 대한 미래 가치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요. 이미 주가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이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턴어라운드 해줘도 바로바로 그냥 주가는 상한가, 주가는 급등해주는 게 바로 그런 게 실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 역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다고 하면은 내추럴 엔도텍을 틀어드린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자는 맞지만 계속해서 실적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109억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94억, 2017년도에 54억. 영업이익률 감소폭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렇다는 거는 더욱더 성장으로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보고 투자한다. 그건 진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기초 초보자들만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주가 가겠지. 실적 좋으니까 주가 가겠지.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빠졌습니까?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그래서 빠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도 뭡니까?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하면 종목은 상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오히려 좋았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오른 종목은 실적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크게 떨어지지만 이렇게 실적이 원래부터 조금 안 좋았던 종목들은 바닥을 잡고 조금만 실적이 개선돼도 크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점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전혀 실적에 대한 문제는 하실 것이 없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YB팀은 OB팀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질문하실 건가요? 저 솔직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뭐 이런 이슈, 테마에 대한 종목들보다도 개별적인 이슈가 컸던 종목인 만큼 분명히 들고 가면 저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상승하고 수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펜사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지만 4개월이 걸렸지만 150%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비팀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유진기업이라든지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용평 리조트, 뭐 포스코 엠텍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남북기업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소개시켜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남북기업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유해가지고 과연 목표가까지 가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 괜히 물려가지고 손실폭만 키우는 게 아닌 것이냐 저는 이것이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어차피 지금 남북기업 이슈 저는 끝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게 아니라 잘라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전문가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찝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되게 시간이 많은데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유진기업하고 계룡건설은 제시를 하고 계룡건설은 36%, 유진기업은 25%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다만 제가 목표가를 조금 조절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정도까지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조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큰 이유. 예. 남북경협주 자체가 끝났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 과연 누가 잘 버텼습니까? 남북경협주가 많이 떨어진 거 있습니까? 물론 떨어진 종목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가스관이라든가 이제 음식료 업종, 비료주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왜 달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번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돼서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그런 날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남북경협주가 올라간 것은 앞으로 추후에서 이제 북한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제 모의를 통해 가지고 협력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추후에 지금은 여기에 따라서 북한하고 이제 정세 자체가 전시태세에서 이제 평화체제로 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업적인 부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2001년도에서 러시아산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가스관을 통해서 북한을 경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려 2001년도 이후에서 지금 이제서요. 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의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개선이 급속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응?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제 철강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건설주가 나름대로 해서 올라갔던 이유, 기계업종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그동안에 눈을 뜨지 않았다가 남북경험 이제 북한이라는 경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런 경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제 이거 자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도모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침체 일로를 겪던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일제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 그래서 이번 매스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응? 오비팀이 수익이 나름대로 해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는 남북경협주를 나름대로 해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100% 정도 이상이죠. 아마도 나름대로 해서 목표가를 잘 조절을 했으면 200%, 300%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는 하반기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남북경 협조 조정이 위험하지 않냐라고 강태공 전문가님 물었지만 디베이스 전문가님이 다시 생각해보면 이번 이 하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좀 조정폭이 덜 했던 것이 남북 경협주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현 정권이 남북 경협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주가 이대로 힘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까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배틀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디베이스 전문가님의 히든주가 공개가 됩니다. 정말 이제 맞술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유망 업종들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또 어떤 업종의 종목들 소개할까요? 정말 이제 오랜만에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을 3주 만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필이면은 수요일 날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에서 이제 그 쉬는 그런 이제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에서 승부수를 이제 띄울 겁니다. 과연 지금 1위하고 이제 3위 간의 이제 격차, 수익 자체는 어차피 한방 승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은 안정적인 그런 근간이 되고 그렇게 바탕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남북경협주에서 이제 화려하게 피울 수 있는 꽃. 예, 남북경협주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에서 이제 강한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초대형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언제든지 지금 자리에서 단번에 수익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단기적인 그런 파동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시장에 영원한 주도주는 없어요. 영원한 주도주는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주가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정도가 들어가면서 전기차라든가 IT라든가 좀 새로운 이제 유망주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남북경협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침체로 사면철강을 비롯해서 철강 업종들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번 남북경협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일제히 저평가 종목을 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관련해서는 누가 더 알제비 같은 종목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만큼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상당히 두려움이 앞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나름대로에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한 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멋진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디베이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 3주 만에 히든주 공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남북경협 초대형 재료를 갖고 있는 또 내일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니까요. 그러한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히든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맞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디베이스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맞수혈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양 팀의 뜨거운 맞대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